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60분이었습니다. 2018년 여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후 이재명이라는 이름 앞에는 조폭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거대 언론의 프레임 속에 그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그리고 8년이 경과한 2026년 3월 마침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BS는 어떤 방식으로 한 정치인의 인생을 난도질했을까요? 수법은 치밀하고도 교묘했습니다. 제작진은 10년도 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을 끄집어냈습니다. 수천 건의 사건 중 단 몇 건, 변호사로서 본분에 충실했던 그 기록을 마치 조폭과의 검은 유착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사실관계는 뒷전이었고 오직 조폭 변호사라는 자극적인 낙인 찍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시각적 편집은 더 잔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잔혹한 파타야 살인 사건의 현장이 흐르고 배경에는 공포스러운 음악이 깔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재명의 얼굴이 교차 편집되었죠. 시청자들이 무의식 중에 이재명은 곧 살인범과 한패라는 착각에 빠지도록 유도한 명백한 이미지 살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영화 아수라의 빌런을 이재명이 동기화하는 커뮤니티도 생겼습니다. 이 악의적인 60분의 방송 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 본인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지지자들까지 조폭 지지 세력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8년. 그 지옥같은 시련의 시작은 바로 이 악의적인 프레임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악마의 편집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악의적인 방송이 던진 그물은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 의혹을 물어뜯으며 전방위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진 조폭 연루설, 그것은 검증이라는 탈을 쓴 치졸한 선거 전략이었고 한 정치인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권력의 압박에 사법기관도 동원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유례없는 전방위 압수수색, 먼지털기식 수사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불기소. 조폭과 결탁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단 1g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년의 먼지털이식 끝에 남은 것은 무고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거짓이 더 빠르게 퍼지는 세상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거짓의 무덤에 매장당하는 고통이었다는 회고록의 글처럼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대한 언론의 벽 앞에서 그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믿었던 이들조차 등을 돌리던 그 고독한 시간들을 그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그 지옥같은 터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결국 진실의 파도 앞에 무너졌습니다. 2026년 3월 조폭 금품 수수설을 퍼뜨리며 공작의 선봉에 섰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대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허위사실 유포 유죄 확정. 8년을 끌어온 추악한 거짓말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토록 당당하던 SBS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결 일주일 만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8년 만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SBS 노조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그저 사과 한마디만을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바램은 공허한 외침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거대 언론의 민낯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권력을 탐했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보다는 변명과 반발의 전부였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이 비겁한 사과문과 노조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왜 언론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8년 전의 보도는 언론의 검증이 아니라 한 정치인을 향한 테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견뎌온 시련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언론 권력에 의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론 자유는 성역이 아닙니다. 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언론, 이제는 우리가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